실전부동산 경매 제13강의 3교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교시에서는 NPL을 활용한 부동산 경매 고수익 창출에 은행에 그 근저당권 설정됐다가 부실 채권으로 매각된 거에 수익이 어떻게 발생하고 왜 경매보다 높은 수익을 얻는가에 대한 그 구조에 대한 설명을 사례를 통해 설명했고요. 2장에서는 방금 강의했던 NPL과 저당권부 질권, 즉 권리질권을 설정해서 일종의 작은 금액 가지고도 지렛대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방식을 설명해 드렸고요. 그 다음에 3장 NPL의 대입변제 투자기법, 즉 신종 투자기법이라고 해서 NPL 강의에 많이 등장하고 있는 그런 방식, 즉 대신 채무를 변제해서 그 연체 수익률 상당의 차액을 수익으로 발생하는 방식이라고 하겠어요. 그럼 3장 설명하도록 하겠어요. 3장 NPL 대입변제 투자기법에서 제가 그래픽으로 정리해서 8가지의 투자 방법이 있는 거죠. 먼저 배당 투자기법, 즉 NPL을 매입해서 부실 채권을 내가 사서 근저당권과 채권을 다 양수받은 다음에 론세일로 양수받은 다음에 제3자가 납부한 그 경매의 매각을 통해서 배당을 받음으로써 채권이 수하는, 즉 원본 채권 플러스 연체율 상당의 배당이 가능하죠. 또 유입, 내가 직접 자꾸 유찰돼서 투자자가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면 내가 뛰어들어서 그 입찰 물건 또는 그 물건을 내가 비싸게 팔 어떤 재량이 있다면은, 능력이 있다면은 유입, 직접 입찰 물건에 경매를 입찰하는 걸 유입 투자기법이죠. 그래서 투자자가 직접 낙찰받은 후 수익을 창출하는 방식이다. 또 세 번째 투자 방식은 자진변제 투자기법, 부실채권 채무자의 자진, 즉 돈을 빌린 자가 변제를 하죠. 그러면 그 돈을 내가 연체이율 내지는 이율까지 받아놓고 변제해서 결국은 이제 근저당권이 소멸하겠죠. 그래 임의 변제를 또 유도해서 채무자에게 연락을 잡고 최고장을 보내서 빨리 변제해라, 뭐 이런 자진변제 투자기법도 있고요. 또 네 번째는 재매각, 즉 내가 인수받았던 NPL을 제3자 주변 사람들 또 그거를 어떤 공모를 통해서 또 그대로 약간의 이윤을 붙여서 파는 거죠. 내가 매입한 금액에다가 제3자에게 권리를 붙드는 전부를 양도하면서 나도 또 론세일 방식으로 파는 거예요. 또 방어입찰 투자기법이라는 게 있죠. 손실을 막기 위해 방어적으로 입찰에 참여죠. 자꾸 유찰이 돼서 그 물건이 내가 실제 투자한 금액 이하로 최저가가 떨어진다면 나의 손실을 막기 위해서 방어입찰을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차순의 매수 투자기법, 차순의 입찰자들에게 차순의 신고를 유도하게 해서 그 자들이 차순의 매수해서 내가 일종의 포기하게 되면 그 사람들이 사고 나한테 일정한 포기한 거에 대한 대가를 좀 받아내는 그런, 뭐 실제로는 많이 쓰이긴 어렵겠죠. 차순이자를 신고한다는 게. 또 전환 무담보 채권 투자, 즉 담보물건 매각대금에서 회수하지 못한, 아까 4억 8천엔 채권액이었는데 4억 2천에 매각돼 6천만 원이 회수하지 못한 채권, 일반 채권으로 바뀐다고 그랬죠. 그 채권을 무담보, 담보 없는 채권으로, 즉 채무자에게 회수를 해야 되는데 그거를 다시 더 받아낼 그런 어떤 추심 능력 같은 게 있다면 그 무담보 채권으로 6천만 원을 더 받아내는 거죠. 수단껏. 그래 지금 강의하려고 하는 건 8번째 최근에 등장한 대입변제 투자 기법을 설명하려고 해요. 2, 3순위 채권을 매입한 후 선순위 채권 대입변제로 수익을 창출하는 NPL 방식. 즉 요거는 꼭 NPL뿐만이 아니라 일반 경매에서도 대입변제 설명하면서 제가 그러한 방식이 있다. 즉 나의 근저당권이 금액이 좀 작고 내가 2순위로서
주택 임차인인데 보증금이 상당히 전세로서 많이 들어가 있는데 그대로 들어가면은 내 대항력도 없는 그 보증금 채권자로서 다 손실을 볼 수도 있죠. 그럴 때 작은 금액인 선수로해서 내가 대항력도 취득하고 또 순위도 승진해서 결국은 나의 보증금 채권액을 다 확보하는 그런 방법이 대입변제 방법 중에 하나라고 그랬죠. 그렇게 해서 제가 이제 오프라인 강의에서 다 설명했던 방식인데 그걸 MPL에도 적용해 보는 게 대입변제 투자 기법이에요. 그럼 먼저 대입변제의 개념 의의죠. 대입변제란 제3자, 즉 채권 채무자가 아닌 제3자가 채무자를 대신하여 변제하는 것이다. 민법 제480조에 보면 임의대의라는 제도예요. 이거는 제3자가 채무자를 대신하여 변제를 하면 채무자에게 구상권, 즉 내가 타인의 채무를 변제했으니까 그거를 그대로 권리 행사하는 걸 우리가 법학에서는 구상권. 여러분들이 보험회사가 그렇게 하죠. 그래 여러분들이 자동차 종합보험을 들었다면 내가 사고를 내면은 일정한 그 피해자에게 보험회사가 실손액을 그대로 다 보험금으로 지급하죠. 그런 다음에 그 내부의 보험회사와 자기 고객인 보험 가입자 간의 구상권 행사를 통해서 가령 음주운전이었다라든가 이러면은 요즘에는 뭐 이제 그 보험금을 지급하지도 않기도 하지만 또 일단 지급한 다음에 그거는 자기 보험 고객에게 되돌려 받는 그거를 우리가 법학에서는 구상권이라고 해요. 그래 구상권을 취득하며 구상권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변제자의 구상권 범위 내에서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가지고 있던 권리가 당연히 변제자에게 양도 이전되는 그거를 우리가 대의변제, 대신의 지위에서 갚는다 이런 뜻이에요. 그게 임의대의고 그 다음에 이제 법정대의가 있어. 두 번째 문단의 가운데죠. 변제를 함에 있어서 정당한 이익을 가지고 있는 자, 즉 예컨대 물상보증인, 내가 채무자가 아닌데 나의 물건에 담보권을 설정하는, 즉 아버지가 자식이 사업한다니까 자기 아파트에다가 근저당 설정하고 은행으로부터 사업자금 같은 걸 대출받게, 이걸 우리가 물건상 책임을 진다고 그래서 물상보증인이라고 그래요. 또 담보부동산의 제3취득자, 담보된 목적물이 있는데 저당권 설정 후에 소유권을 취득한 자를 여기서 제3취득자라고 하죠. 또 보증인, 우리가 보증채무가 있죠. 연대보증이 이제 많이 사회적 문제가 돼서 지금 뭐 이제 금융실무상은 폐지됐다고 하면 여전히 보증채무가 있죠. 그 다음에 연대채무자, 그 주채무자와 같은 순위에서 채무를 부담하는 걸 연대채무자라고 하죠. 등에 대해서는 채권자의 승낙이 없어도 대위, 즉 제3자로서의 이해관계인이 있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자들은 위에서처럼 승낙받고 협의받을 필요도 없고 바로 변제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법정상 당연히 대의가 된다고 그래서 이거를 법정대의, 민법 제481조. 그래서 대의변제엔 두 가지가 있는 거죠. 민법 480조에 임의대의하고 또 하나는 법률상 이해관계 있는 자가 자기 채무의 불이익을 면하기 위해서 대신 채무자 대신 갚아주는, 당연히 이 또 대의가 이루어지는 민법 제481조에 따른 법정대의, 임의대의와 법정대의. 차이점은 임의대의는 채무자의 의사에 반해서, 즉 채무자가 변제하지 말라는 적극적 의사표시를 하면은 임의대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법정대의는 자기가 제3 채무자로서 당연히 자기도 이해관계인이고 그 채무가 변제되지 않아서 받는 불이익, 연체이자 같은 걸 자기가 나중엔 갚아야 되죠. 그런 걸 면하기 위해서 그 채무자 의사에 반해서도 대의가 이루어지는 걸 법정대의라고 그래요. 그래서 세 번째 문단 설명해 보면 하단에 네 번째 줄이죠. MPL의 대의변제 배당이의 사건에서 대법원은 최근에 아주 중요한 판례가 나왔는데 2014년도에 대의변제자에게
대입변제 일로부터, 그래서 변제한 날로부터 배당, 그게 이제 경매가 진행돼서 배당기일까지 연체 이자율, 그러니까 은행이라면 특히 저축은행 같은 데는 한 22%까지 받아낼 수가 있죠. 시중은행이 17%, 19%쯤 되죠. 그래 연차 이자율에 상당하는 배당 차익이 승계된다는 판결을 선고했다. 그래서 그 NPL을 취득하고 있는 자에겐 당연히 연체채권인 연차 이자율만큼을 이득을 배당해 주게끔 한 최근에 확인된 판례죠. 대법원 2014년 5월 16일 선고했고 사건 번호는 2013-20-275 배당 이 사건에서 그 연체 이율만큼 배당해 줘야 되지 거의 NPL자를 빼서는 안 된다는 그런 그 이후에 NPL은 훨씬 더 연체 이율을 배당받을 수 있는 걸 확인해 준 그런 판례예요. 그 다음에 2절의 대입변제 방법에 NPL 대입변제 투자 기법에 대해서 좀 설명해 보겠어요. 그럼 먼저 제일 꼭대기 법정 대입변제나 임의 대입변제를 통하여 100% 배당이 예상되는 선순위 근저당권을 후순위 채권자가 모두 대입변제하고 승계 이전받아 연체 이자율 상당의 배당 차익을 극대화시키는 투자 방법을 여기서 말하는 대입변제 투자 기법, 즉 이자율, 연체 이자율에서 통상적인 이자를 뺀 그 차익을 레버리지로 투자하는 그런 방법이죠. 그래서 이걸 대입변제 투자기법이다. 이런 대입변제 투자기법이 나오게 된 이유는 연체율이 높기 때문에 통상이자의 그 차액을 수익으로 볼 수 있다는 뜻도 있고 또 채무자가 채권자이생, 채무자이생 또는 파산 그런 걸 들어가게 되면은 채무자 전 재산은 어디로 묶이냐면은 그 파산 재단에 묶여요. 그러면은 여기서 별채권을 행사해서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느냐는 별도 문제로 하고 그러면은 여기에 그 NPL 투자자로서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으니까 그럴 때 대신 갚아서 그걸 아예 채무자이생 및 파산의 절차를 소멸시키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거기서 이제 경매를 통해서 온전하게 배당받아갈 때 그럴 때 또 한 번 이 대입변제의 투자기법이 활용되기도 해요. 그래서 최근엔 후자가 그 경기 불황과 함께 많이 거론되고 있죠. 두 번째 문단 보겠어요. 그 차트에 먼저 법정 대의 변제 자격을 확보한다. 추가적으로 채무자로부터 대의변제 동의서를 받아 임의대의일 때는 동의 받아야 되는 거죠. 대신 갚아도 좋다. 의사에 반하지 않아서 그럼 지채무 갚아준다는데 다 동의하겠죠. 일반적으로는 임의대의 자격까지 확보해 둔다. 후순위 감류 등기 또는 후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한 투자자는 채권의 원리금 100%가 배당 가능한 선순위 근저당권자를 상대로 대입변제 신청을 해서 내가 대신 갚았다는 걸 확보하는 거죠. 지위를. 선순위 채권자가 대입변제 승낙을 할 경우 채권 양도로 전환하여 근저당권을 이전시켜달라고 요청. 은행에 찾아가서 하겠죠. 근저당권 이전 등기를 받으면서 이제 내가 근저당권을 온전하게 받으면 이제 그 등기부에도 나타나서 또 그러면서 질권대출을 껴서 2장에서 설명했던 저당권부 질권을 설정하고 제2금융권으로부터 대출받으면 내 돈은 조금만 들여도 된다고 그랬죠. 대출받으면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문단 하단 그 문단을 보겠어요. 대입변제 자격취득 방법은 법정대의로 담보물에 설정된 2순위 근저당권, 법정대의 자격을 이용하여 1순위 은행의 근저당권을 대입변제하는 방법으로 후순위 근저당권자가 선순위 채권을 대입변제하여 연체이자율 17%, 또 저축은행은 22% 정도 되죠. 상당의 배당 차익을 얻는다. 그리고 질권 설정하면은 아까 5.2%밖에 안 되니까 10% 정도의 마진이 있죠. 연체이자율이 높기 때문에 그만큼
대신 갖고서 또 경매를 통해서 배당을 받으면 최소한 10% 이상의 수익을 볼 수 있죠. 공격적 투자 측면에서 2순위 NPL은 배당 손실에 예상되는 2순위 채권을 헐값에 매입한 다음, 즉 1순위가 아니니까 2순위니까 많이 할인해서 사죠. 그래서 이제 많이 깎아서 사가지고 그 이제 할인율만큼 또 이득이 나는 거죠. 다음 1순위 채권을 대입변제하고 연체이자를 승계 취득하여 레버리지로 수익을 취할 수도 있어서, 그래서 2순위, 3순위 채권자가 그 NPL로 그걸 취득하고 선순위 걸 갚아서 저당권 플러스 피담보 채권인 NPL을 내가 대입변제해서 승계받는 거죠. 그런 2순위, 3순위 채권도 여기서 대입변제 대상이 돼. 약간의 리스크는 있어요. 그 다음에 상단에 보면은 경매 사건에서 2순위 이하 채권자로서 배당 손실을 입는 우순위 근저당권자의 예상배당액을 산정하여 이 예상배당액을 기준으로 채권을 양수한다. 채권 양수인은 1순위 근저당권을 대입변제하고 그 수익을 취하는 방법도 있다. 그래서 이렇게 아주 디테일한 여러 가지 방식은 있죠. 그 밑에 보면은 NPL 대입변제 투자자는 금융기관 1순위 근저당 채권에 붙어있는 연체이자율, 즉 15%, 1금융권 NPL은 15 내지 17%쯤 됐죠. 또 저축은행이나 2금융권 NPL은 25%, 그래서 맥시멈 20, 지금 이제 5%까지 받을 수 있는 거죠. 상당의 연체이자를 배당받아 동금액으로 상기 3순위 질권대출이자 6 내지 15%, 보통 아까 5.2%라고 하는데 신용이 떨어진 2, 3순위는 6%에서 15%까지, 그래도 25%라면 10% 마진이 남죠. 까지 변제 충당하고 변제로 갚고 남은 연체이자 차익을 배당받게 된다. 결국 질권대출해주는 기관이 재금융권이 되겠죠. NPL 대입변제 투자자에게 연차이자 금리 차익을 수익으로 안겨주게 되니까 이런 대입변제를 통해서 즉 NPL을 인수하는 효과가 있는 거죠. 대신 갚아서 채권을 2순위, 3순위 때도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 세 번째 문단 보면 하단에서 5번째 줄이에요. 밑에서 대입변제 투자기법은 대입변제를 통하여 100% 배당되는 선순위 근저당권 채권을 대입변제 투자자가 강제로 승계 취득한 다음 동 승계 채권에 붙어있는 연체이자율 17% 내지 25% 상당의 연차이자 배당 수익을 얻는 투자 방법이다. 제가 그래서 오프라인 강의할 때도 이 NPL을 매입하게 되면 뭐라고 그랬어요? 연체 이자율이 보통 통상적인 경매 절차가 경매 신청하고 간단한 사건이라도 10개월 내지 1년 정도 걸리니까 거기에 연차율이 상당해서 할인율, 즉 구두티켓을 10% 할인받았다면 NPL도 10% 정도 싸게 사죠. 그럼 10% 마진, 또 연체이자 15%만 잡아도 1년 후에 내가 배당 금액으로 치면은 25%가 투자 금액의 25%까지의 수익을 낸다고 그랬죠. 그렇게 해서 배당 수익을 얻는 대입변제 투자 기법이다. 맨 마지막 문단 밑에 두 번째 줄, 대입변제 투자자는 대입변제 이후부터 배당기일까지의 기간 동안 부과된 연체이자 누적액을 배당받아. 그리고 연체이자가 1년쯤 되면 17% 이상이 되죠. 또 제2금융권 25%까지 고수익을 얻는 NPL 투자 기법이다. 그래서 대입변제 투자 기법에는 민법상 임의대위인 NPL 랭킹, 그 순위가 그대로 동순위로 수평이동한다. 그래서 랭킹 쉬프트 그 대입변제 투자, 그래서 동순위로 이전하는 방법과 그 임의대위일 때 그런 거고, 법정대위인 NPL 랭킹 업, 즉 내가 올라가면서, 즉 NPL자의 순위로 올라가는 그 대입변제 투자 기법이 있다. 그래서 용어가 조금 복잡하긴 하지만 뭐 수익을 내는 건 똑같아요. 결론은. 그래, 먼저 법정대위인 NPL 랭킹업 법정대위 투자기법, 법정대입변제 투자기법, 이해관계인이나 후순위 채권자 또는 후순위 등기권자, 아까 이해관계인들은
채무자의 의사에 반해서도 그걸 대의할 수 있다고 그랬죠. 변제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러면은 법정 대위가 이루어져요. 금융기관의 1순위 등 선순위 NPL 근저당 채권을 채무자 대신 변제하고 자기가 그 지위로 올라가서 업한다고 보는 거죠. 점핑하는 거죠. 순위 상승, 즉 랭킹업으로 1순위 등 선순위 NPL 연체이자 채권 17% 내지 25%를 승계취득, 인터셉트라고 하죠. 근저당권 설정 최고액 120% 내지 130% 도달될 때까지 연차이자 상당 차익을 얻는 새로운 투자기법. 그래서 법정대의자는 랭킹이 업되고, 그 다음에 임의대의는 채무자의사에 반해서는 안 되면서 수평이동, 쉬프트하면서 대의변제 투자기법을 활용할 수 있다. 즉 이해관계 없는 제3자가 채권자에게 변제와 동시에 채권자의 대의 승낙을 얻어 채권자 지위를 승계 취득하는 것으로 임의대의라고 칭한다. 이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대의변제 통지를 하거나 채무자의 대의변제 승낙을 얻어야 된다. 의사에 반해서는 임의변제 안 된다고 그랬으니까. 실무에서는 대의변제 신청서 하단에 그 사람 동의를 받는, 사인을 받는, 네 채무를 내가 갖고 내가 그 NPL을 인수하려고 하니까 밑에 동의해달라 그러면 되게 해주죠. 대의변제 동의란을 만들어 이곳에 채무자 서명 날인을 받아 선순위 대의변제를 그대로 순위, 동순위에서 이전해 가는 거죠. 대상채권은행에 제출함과 동시에 대의변제하면 선순위 근저당 채권을 대의변제자에게 이전시켜준다. 그래서 이건 같은 순위에서 수평이동한다고 그래서 랭킹 시프트 방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결론은 똑같아요. 그래도 이것은 채권자나 채무자와 이해관계 없는 제3자가 채무자 동의 얻어 금융기관 1순위 등 선순위 NPL 근저당권을 채무자 대신 변제하고 순위의 수평승계 랭킹 시프트로 1순위 등 선순위 NPL의 연차이자 채권 17% 내지 25%를 승계취득 인터셉트하여 근저당권 설정 최고액 120% 내지 130%의 결과에서는 똑같은 효과를 내요. 도달될 때까지 연차이자 상당 배당 차익을 얻는 투자 방법. 그래서 랭킹 업이 되든 랭킹 시프트 되든 결국은 연체 이율이 높은 걸 그 예대 마진을 보는 그런 투자 기법이 넓은 의미의 NPL 대의변제 투자 기법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정리해 보면 대의변제 투자 기법 랭킹 업이든 랭킹 시프트든 또 랭킹 점프하든 활용하면 개인도 저축은행의 1순위 근저당 채권을 대의변제할 수 있고, 이에 따라 1순위 근저당 채권은 대의변제한 개인에게 승계 이전된다. 결과적으로 2016년 7월 25일 개정됐죠. 7월 개정된 대부업법 감독규정상 매각금지 채권의 저축을 받지 않고, 즉 우순위자가 대의변제한다든가 대의변제를 통해서 이걸, 그래서 우리가 NPL을 직접 우리가 취득 못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금융기관의 그 채권을 랭킹 시프트, 랭킹 업 해가면서 결국 요 직접 투자 효과가 있어서, 그래 제가 2016년 7월에 개정된 대부업법에는 SPC에서 AMC로 거쳐서 그 매각 대행하는 저축은행이라든가 그런 AMC를 통해 산다고 그랬죠. 근데 지금 이걸 통합해보면은 유암코에 이런 부실채권으로 게시판에 올라가 있는 거를 내가 대의변제하는 조건으로 랭킹이 올라가든 랭킹이 수평이동하든, 그래서 직접 투자 효과를 누린다는 게 가장 새로운 투자 기법. 즉 종전에 그 저축은행이나 이런 데에 그 이득을 보장해 주기 위해서 그 기관 투자자들만 부실채권을 도매로 산다고 그랬죠. 그럴 때 그 도매로 산 거를 통해서 간접 투자라는 거였는데, 이 대의변제 투자 방식을 이용하면 직접 투자한 효과를 얻는 게 가장 큰 새로운 투자 기법이 되고, 또 아까처럼 개인회생 파산이 됐을 때 파산자단에 들어가는 걸 커팅하고 그거를 벽을 치고 내가 인수해서 대신 변제해서 개인 파산
내지는 회생 절차를 소멸시키고 내가 뛰어들어서 그걸 경매 절차를 통해서 연체 이율 상당의 배당액을 얻어낼 수 있기 때문에 두 가지에, 그러니까 2016년 7월 개정된 대부업법에 직접 그 고객의 투자 금지처럼 보이지만 대입변제를 통하면 직접 투자 효과를 얻는다는 게 가장 큰 요 대입변제 투자기법의 아이디어고, 이런 투자기법이 안출된 거예요. 저축은행은 연체이율이 25%이므로 대입변제 투자 대상 1순위 채권으로 배당 차익도 10% 이상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연차 이자율의 배당 차익도 상당하다. 그리고 또 직접 투자 효과를 가져오고, 또 채무자위생, 파산에 의한 절차 진행되는 걸 차단시켜서 결국은 내가 경매를 통해서 배당 수익을 얻어낼 수 있다. 그런 면에서 요 NPL 대입변제 투자기법이 신종 투자기법이고, 요즘에 NPL 이런 자산관리사나 저축은행이 고객들, 자기가 확보한 고객을 통해서 많이 이런 상품을 소개도 하고 또 팔기도 하고 판매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의 강의를 통해서 부동산 경매, 공매 일부 제가 또 설명해 드렸고, 마지막 12강, 13강에서는 NPL 강의를 통해 여러분들은 명실상부한 부동산, 재테크, 달인, 달인까지는 아니래도 재테크 그런 관심을 끌 수 있을 만큼의 한 학기 동안 강의를 해서, 어쨌든 단국대 평생교육원에서 여러분들이 제 강의를 들은 것은 여러분들에게 약간의 부동산 재테크에 눈을 띄워준 그런 효과는 충분하다고 보고, 또 저도 제 나름대로 한 20여 년이 넘게 이 부동산 관련된 법을 강의하면서 단국대학교 정책경영대학원, 또 학부 세명대학교의 부동산 학과라든가 또 나사렛대 이런 데서 부동산 학과에서 제가 강의한 걸 바탕으로 여러분들에게 부동산 재테크 전도사로서, 또 강사 내지는 교수로서 여러분에게 중요한, 여러분들에게 행복을 전달하는 그런 강사로서의 역할은 오늘까지 해서 종강하겠습니다. 어쨌든 저를 만난 걸 인연으로 삼아서 여러분들이 지금 작은 돈이라도 부동산에 공매, 경매 또는 부실채권인 NPL까지 염두에 두고 투자를 하신다면 1억 가지고 10억 만들기 프로젝트, 즉 내가 종잣돈 1억이 아니래도 되죠. 그 레버리지 효과를 이용하면 아까 저당권부 질권채권을 활용하듯이 2, 3천만 원, 1천만 원만 있어도 그걸 한 5, 6년 정도 이렇게 잘 투자를 여러분 반복 투자해 가지고 10억까지 도달할 수 있죠. 그러니까 제가 거짓말하지 않는다고 그랬죠. 1억 갖고 10억 만들기 프로젝트. 제가 아마 유튜브 강의에 타이틀도 그렇게 붙여놨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제 강의를 통해서 수강하신 모두 부자 되시고, 또 작은 돈이라도 부동산 재테크를 얼마든지 할 수 있다. 2021년 신축년이 밝아서 오늘 1월 5일 마지막 강의로 여러분과 이제 작별하고, 저에 대한 강의나 여러 가지는 제가 제 명함에 쓰여 있는 전화로 주면 제가 개인 사무실도 운영하고 있고 또 등기도 직접 하고 법률 일도 한다고 그랬죠. 그래 여러분들 도와드릴 수 있으니까 저를 매개 삼아서, 저를 전도사 삼아서 어떤 10억 프로젝트를 달성하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13번에 걸친 강의를 모두 마치고, 제 마지막 강의는 또다시 유튜브에 올려서 여러분들이 비대면 강의로 듣게 된 게 조금 시원섭섭하긴 하지만, 어쨌든 유튜브를 통해서 제 강의를, 마지막 강의를 보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한 학기 동안에 제 강의 듣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